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배님들, 반딧불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계류에 밤낚시 가면 어렵지 않게 봤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예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진짜 그땐 낚시보다 반딧불이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번엔 이렇게 예쁜 반딧불이가 날아오는 시기와 관련된 기묘한 경험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진짜 기묘하고 오싹한 경험을 했다면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몇 해 전 한여름에 동북동 어느 작은 산천마을로 플라이 낚시를 하러 갔었대요. 어느 정도 낚시를 하면서 물속을 걷다 보니까 이미 해는 저물고 강에는 밤이 찾아왔는데요. 그럼에도 그날은 계속 입질이 이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조가는 진짜 오랜만이라 욕심을 내서 어두워져도 낚시를 계속하면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급격히 강이 넓어지면서 물고기가 더 많을 것 같고 더 잘 잡힐 것 같은 장소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한다는 생각으로 채비를 휘두르는데 반딧불이가 마치 수면에서 솟아오르는 듯 하나 둘씩 날아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강은 금방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싸였고, 이렇게 많은 반딧불이는 희귀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강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는데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더니만 나중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닌 게 흐르는 물에선 어지간히 큰 소리가 아니면 들리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집중해서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소리는 그 근처에서 작은 아이가 행방불명이 됐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근방의 주민들이 총출동해서 찾으러 나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도 동시에 생기더래요. 그래서 계속 낚시를 이어가면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결국 내용을 다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정말이지 TV 드라마를 음성만으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듯 했고요. 그 여자의 모친인 듯한 여자의 목소리랑 수색을 부탁받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들렸다고 해요. 그 사이 그 내용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마을 사람들의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찾아보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인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말이죠, 그 사람 눈에는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수색 활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하게 수색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사람들 목소리는 수면을 타고 계속 들려오고, 그쯤 되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알겠더래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거기, 바로 거기 수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완전 겁에 질려서는 그쯤에서 낚시를 접고 나가려는데요. 그때 진짜 듣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한이 맺힌 듯한 그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명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이젠 낚시고 뭐고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낚싯대도 접지 않은 채 강을 뛰쳐나왔고요. 주차해둔 차량과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산길을 뛰어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달리면서 넘어지고 구르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는 미친 듯이 달리고, 몸은 물이며 땀이며 흙이며, 이게 누가 봐도 딱 불황자 같은 모습이었다는데요. 얼마나 허둥대며 뛰었을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멀찌감치에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말이죠,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단지 그냥 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 생각만 나더라는 거죠. 불빛이 가까워지니까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데 어라, 문이 잠겼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린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무도 없냐고 그러면서.
그러자 집안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다는데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이 사람은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그 집 문을 닫고는 숨을 돌리고, 그 뒤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나중에 생각했을 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 말에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고, 남자는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마음도 기분도 조금 차분해지더래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할머니가 뭔 일 있었냐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신뢰가 되는 방문을 먼저 사과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횡설수설해가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더니 말이죠. 그때까진 잔잔한 웃음을 보이고 계셨다는데 표정이 확 변하더래요. 침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고는 눈을 질끈 감더니만 괴로운 듯이 그렇군, 다시 반딧불이가 나왔군, 이런 말을 슬픈 듯이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는데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옛날 그강 근처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일가족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고 그 집엔 외동딸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딸이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찾았고, 사실 마을에서는 그 이전에도 말이죠, 가끔 그렇게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행방불명된 아이들은 대부분 그 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고요. 아이 부모나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된 뒤에도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반쯤 절망적인 심정으로 강을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요. 그 어린 딸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강의 물돌이 지점에서 엎드린 채로 떠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강 안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죽은 딸을 끌어안고는 차마 듣고 있기엔 너무 슬프고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딸을 잃은 그 가족은 그 뒤 얼마 안 가서 자신들 집을 부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 집으로 얼굴색이 변해서 뛰쳐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죽고 부부가 떠난 뒤부터 그 강 근처에서 귀신을 만났다거나 무서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 오두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는 틀림없이 한여름밤 딱 반딧불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할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애틋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신뢰가 되니까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데요. 천천히 차를 세운 곳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묘하게도 어떤 확신이 들더래요. 거기가 깊은 소를 형성하는 물돌이 지점이었다네요. 그러니 그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사체가 있다며 사체는 분명 그 장소에 머물며 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할머니께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야 할머니도 더 이상 겁먹지 않고 마음이 편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런 자기 생각을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돌아서서 다시 그 오두막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오두막 집이 있던 그 자리, 거긴 무성한 잡초들로 가득했고요. 겨우 집터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흔적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방금까지 대화를 나눈 할머니 모습도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은 이후부터 반딧불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기, 반딧불이가 날아오는 시간에는 절대 낚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유속이 빠른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멀리서도 아닌 물속에서 들려온다라. 제가 그 기분 알죠?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속 빠른 그런 계류에서 낚시를 할 땐 진짜 어중간한 크기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거든요. 들려도 멀리서 들려오는 느낌이지 내 주변 근처에서 들리는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짜릿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간 자리에 좀 전까지 있던 오두막이 없다라.
이게 무슨 할머니 혼자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오토 텐트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도 보이지 않고, 집이 있던 자리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잖아요. 그럼 뭐 빼박이죠. 아니면 그 남자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두운 산속인데다 처음 간 길이고 정신없이 달렸다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